제 이름은 박영숙입니다. 올해 72살이에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새벽 3시 복도에 서 있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요. CCTV 사각지대를 피해서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분노와 그리고 배신감 때문이었죠. 2년 전 제 아이들은 저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는 말과 함께요. 하지만 지금 저는 압니다.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요. 그리고 그 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어요.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야간 순찰조예요. 저는 재빨리 비상계단으로 숨었어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죠.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들키면 안 돼. 절대로. 왜냐하면 저는 알아버렸거든요. 이곳의 비밀을요. 그리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살아서 나갈 수 없다는 것도요. 1. 장밋빛 감옥. 남편 정수가 떠난 지 2년 3개월이 지난 날이었어요. 70번째 생일 아침이었죠. 전화벨이 울렸어요. 어머니, 큰아들 재호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달랐어요. 너무 밝았거든요. 억지로 만든 밝음이었죠. 재호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좋은 소식?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재호가 좋은 소식이라고 할 땐 늘 제게 좋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2시간 후 재호가 왔어요. 손에는 케이크가 아니라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재호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았죠. 재호야, 무슨 일인데? 어머니, 제가 정말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실버빌리지라고 서울 강남에 있는 최고급 시설이에요. 또 실버타운 이야기야? 어머니, 이번엔 진짜 달라요. 여기 보세요. 재호가 브로슈어를 펼쳤어요. 화려한 사진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작은 글씨였어요. 프리미엄 의료 서비스 24시간 케어 최고급 식사 문화 프로그램. 비용은 얼마야? 그게 조금 비싸긴 해요.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 보험금이랑 어머니 연금으로 충분해요. 얼마나 비싼데? 재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숫자를 말했어요. 제 눈이 커졌죠. 그게 그렇게나 비싸? 어머니 가치는 그 이상이에요. 그 말이 이상했어요. 제 가치? 무슨 의미죠? 재호야, 솔직히 말해.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재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사실은요. 그때 재호의 전화가 울렸어요. 그는 전화를 받더니 안색이 변했어요. 알았어. 곧 갈게. 전화를 끊고 저를 봤어요. 어머니, 급한 일이 생겼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같이 견학가요. 네. 재호야, 잠깐만. 하지만 재호는 서둘러 나갔어요. 테이블 위에 브로슈어만 남기고요. 저는 브로슈어를 자세히 봤어요. 뒷면에 작은 글씨가 있었어요. 본 시설은 장기요양 등급 1-2 등급 어르신을 위한 전문 케어 시설입니다. 장기요양? 저는 건강한데요? 왜 장기요양 시설을 알아본 거죠?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둘째 아들이죠. 민수야, 형이 무슨 일 있니? 어머니, 형이 뭐라고 했어요? 실버빌리지 간다는데.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사실은요. 뭐가? 형이 사업 확장하면서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어머니, 저 바빠서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일주일 후 재호와 함께 실버빌리지를 방문했어요.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어요. 호텔보다 화려했죠. 어머니, 어때요? 좋죠? 좋긴 한데, 너무 좋아서 오히려 무섭구나. 로비에서 우리를 맞은 건 김미선 실장이었어요.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자였죠. 박영숙 어르신 환영합니다. 저희 시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해서 인조인간 같았죠. 시설을 둘러봤어요. 개인실, 운동실, 식당, 의료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저기요, 입주민들은 어디 계세요? 아, 지금은 프로그램 시간이에요. 다들 활동 중이시죠? 하지만 복도는 너무 조용했어요. 사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거든요. 의료실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가 눈에 띄었어요. 거기에 뭔가 적혀 있었는데 김 실장이 재빨리 가렸어요. 여기는 의료진 전용 공간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순간 본 것 같았어요. 투약 스케줄이라는 글씨가요. 어머니, 여기 정말 좋은데요? 재호가 말했어요. 너무 열심히 설득하려는 것 같았어요. 상담실로 갔어요. 계약서를 내밀더군요. 영숙 씨, 여기 계약 내용 확인하시고 사인해 주세요. 계약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조항이 있었어요. 입주민의 건강상 이유로 의료진이 판단한 조치에 동의합니다. 입주 후 6개월간은 계약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외부인 면회는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르신 안전을 위한 규정이에요. 걱정 마세요. 김 실장의 미소가 더 넓어졌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재호야, 나 좀 생각해 볼 시간을. 어머니, 지금 계약하시면 특별 할인이에요. 다음엔 이 가격 못 받아요. 하지만, 어머니, 저 믿으시죠? 재호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아니, 절박했어요. 결국 사인했어요. 그게 제 인생 최악의 결정이 될 줄 모르고요. 입주일은 일주일 후였어요. 그 일주일 동안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막내딸 수정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진짜 가시려고요? 응, 좋은 곳이래. 엄마. 수정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반대예요. 왜? 그냥 느낌이 안 좋아요. 오빠들이 너무 밀어붙이는 것 같아서요. 수정아,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혹시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약속해요? 그래, 약속. 수정이는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줬어요. 작은 휴대폰이었어요. 이거 몰래 가지고 계세요. 제 번호만 저장돼 있어요. 긴급할 때 쓰세요. 왜 이런 걸? 그냥요. 엄마 안전장치예요. 입주 전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불안했거든요. 그때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요. 형 좀 이해해 주세요. 무슨 뜻일까요? 다음 날 아침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사진들, 그리고 수정이가 준 휴대폰이요. 재호와 민수가 함께 왔어요. 수정이는 안 왔어요. 아프다고 했대요. 거짓말이었죠. 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실버빌리지에 도착했어요. 김 실장이 환한 미소로 맞았어요. 영숙 씨 환영합니다. 이제 여기가 어르신의 집이에요. 집.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감옥 같은 집이요.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5층 512호였어요. 창문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예뻤어요. 하지만 창문에는 안전창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밖에서 잠글 수 있는 종류였죠. 왜 창문에 저게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예요.
어르신들이 혹시라도 떨어질까 봐요. 말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느낌은 달랐죠. 재호와 민수가 짐을 풀어주고 갔어요. 어머니, 자주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았죠. 방을 둘러봤어요. 깨끗했어요. 너무 깨끗했죠. 병원 같았어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서랍 바닥에 뭔가 긁힌 글씨가 있었어요. 여기서 나가세요. 빨리.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누가 쓴 걸까요? 언제요? 왜요? 창밖을 봤어요. 한강은 여전히 반짝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저 너무 멀리 있는 자유 같았어요. 그날 밤, 첫날 밤이었어요. 잠들려고 누웠는데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 끌려가는 것 같은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작은 신음소리. 도와주세요. 일어나서 문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잠겨 있었어요. 안에서요. 이게 무슨...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소리는 점점 멀어졌어요. 그리고 사라졌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이곳이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이 균열과 감시. 아침 6시 30분 스피커에서 방송이 나왔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입주민 여러분. 7시 조식이 준비되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명령처럼 들렸어요. 일어나서 문을 열어봤어요. 이번엔 열렸어요. 복도로 나갔죠. 다른 방에서도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모두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무표정. 감정이 없는 얼굴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옆방 할머니에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저를 보지도 않고 지나갔어요. 이상했어요. 식당으로 갔어요. 약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은식기 소리만 들렸죠. 빈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앞에 한 할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제 눈을 마주치더니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왜 다들 저를 피하죠? 식사가 나왔어요. 잡곡밥, 생선구이, 나물. 괜찮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맛이 너무 순했어요. 간이 거의 없었죠. 저기요, 국이 좀 싱거운데요. 직원에게 말했어요.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 저염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럴듯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을 보니 모두가 말없이 먹고 있었어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죠. 왜죠? 식사 후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강당에 모였죠. 김 실장이 나왔어요. 어르신 여러분, 저희 실버빌리지의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규칙들이 떴어요. 기상 630 취침 2100. 외출은 보호자 동반 시에만 가능. 약물은 정해진 시간에 복용. 개인 휴대폰 사용 제한.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잠깐요. 휴대폰 사용이 왜 제한돼요? 제가 물었어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사용 중 사기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그럼 가족한테 연락은 어떻게 해요? 저희 시설 전화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직원 감독하에요. 감독? 감시의 다른 말 아닌가요? 혹시 이해 있으신 분 계세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이상했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간호사실로 불려갔어요. 영숙 씨, 건강검진하겠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말했어요. 이름표에는 이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혈압, 혈당, 기본적인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주사를 준비하더군요.
이게 뭐예요? 영양제예요. 모든 입주민께 드리는 거예요. 난 필요 없는데요. 규정이에요. 거부하면 지은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르신, 여기 계시려면 규칙을 따라야 해요. 위협처럼 들렸어요. 결국 주사를 맞았어요. 팔이 아팠어요. 방으로 돌아왔어요.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주사 때문인가? 침대에 누웠어요. 눈이 감겼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깨어났을 때 창밖은 어두웠어요. 시계를 봤어요. 오후 6시, 4시간이나 잔 거예요? 이상했어요. 저는 낮잠을 안 자는데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에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어디 갔죠? 엘리베이터로 갔어요. 버튼을 눌렀는데 작동하지 않았어요. 빨간 불만 깜빡였죠. 계단으로 갔어요. 내려가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었어요. 신입이시구나. 뒤돌아봤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네. 어제 왔어요. 나는 황숙희. 여기 온 지 8개월 됐어. 박영숙이에요. 숙혜 씨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숙 씨, 조심하세요. 여기는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갑자기 방송이 나왔어요. 숙혜 씨가 입을 다물었어요. 나중에 봬요. 숙혜 씨가 사라졌어요. 식당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숙혜 씨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는 더 싱거웠어요. 거의 맛이 없었죠. 밤 9시 소등 방송이 나왔어요. 어르신 여러분, 취침 시간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복도 불이 꺼졌어요. 방 안 조명만 켜져 있었죠. 창문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잠겨 있었어요. 열쇠가 필요했죠. 갑자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어젯밤처럼요. 발소리, 끌려가는 소리. 문틈으로 봤어요. 2명의 직원이 누군가를 휠체어에 태워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는 거지?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쳤어요.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숙혜 씨였어요. 언제 들어온 거죠? 조용히 해요. 숙혜 씨가 제 입을 막았어요. 복도의 소리가 사라지고 나서야 손을 떼었어요. 숙혜 씨,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문이. 마스터키 있어요. 제가 훔쳤죠. 뭐라고요? 영숙 씨, 들어요. 여기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곳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숙혜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사라져요. 사라진다고요?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8개월 동안 봤어요. 함께 왔던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걸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어디로요?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방이 비어 있어요.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으로 옮겼다고만 해요. 하지만 연락이 안 돼요. 가족들도 몰라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믿을 수 없었어요. 혹시 정말 병원에 간 거 아니에요? 영숙 씨,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엔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요. 매일 밤 주사를 맞춰요. 영양제라고 하지만 맞고 나면 정신이 흐려져요. 생각이 안 나고 몸이 안 움직여요. 제가 오늘 맞은 주사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음식에도 뭔가 섞여 있을 거예요. 다들 점점 무기력해져요. 저항할 기운이 없어지죠. 왜 그런 짓을 해요? 숙혜 씨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돈이에요. 우리가 순하고 말 안 들으면 관리하기 편하잖아요. 직원도 적게 쓰고
음식 품질도 낮추고 그렇게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사라진 사람들은요? 그건 저도 몰라요. 하지만 뭔가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문득 재호 생각이 났어요. 그가 왜 그렇게 급하게 저를 여기 보냈는지요. 숙혜 씨, 혹시 가족들이 알고 있는 건가요? 숙혜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모를 수도 있고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도 있어요. 비용이 저렴하니까요. 처음 약속한 서비스는 안 받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보관되니까요. 보관? 사람을 보관한다고요? 나가야 해요, 숙희 씨. 쉽지 않아요. 계약 조항 봤죠? 6개월간은 해지 불가능이에요. 그리고 외출도 제한되어 있고요. 그럼 어떡해요? 일단 살아남아야 해요. 주사는 최대한 거부하고 음식은 조금만 먹고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해야 해요. 왜 숙희 씨는 괜찮은 거예요? 저도 처음엔 당했어요. 2개월 동안은 멍하게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저항하기 시작했죠. 주사는 몰래 뱉고 음식은 적게 먹고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죠.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들키면 특별관리 대상이 돼요. 특별관리요? 더 강한 약을 쓰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돌아올 수 없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숙혜 씨, 가야 해요. 영숙 씨, 조심하세요. 아무도 믿지 말고요. 가족도요? 숙혜 씨가 저를 안타깝게 봤어요. 특히 가족은 더요. 숙혜 씨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지만 숙희 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혼자 남았어요.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어요. 수정이가 준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망설여졌어요. 숙혜 씨 말이 맞다면 가족도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야. 수정이는 아니야. 수정이만은 아니라고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사라질 수 있는 거야? 창밖에 한강을 봤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그렇게 가까운데 그렇게 멀었어요. 마치 다른 세상 같았죠. 3. 비밀의 문. 3일이 지났어요. 숙혜 씨 말대로 주사를 거부했어요. 영양제 맞으실 시간이에요.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내일 맞을게요. 규정이에요, 어르신. 알레르기가 있어서 원래 주사를 안 맞아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효과가 있었죠. 간호사가 기록하고 나갔어요. 내일은 꼭 맞으셔야 해요. 하지만 내일이 오면 또 다른 핑계를 댈 거예요. 식사도 조금만 먹었어요. 특히 국은 거의 안 먹었죠. 그게 가장 수상했거든요. 머리가 점점 맑아졌어요. 3일 전과는 달랐어요. 주변이 선명하게 보였죠. 그리고 이상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CCTV가 엄청 많았어요. 복도마다, 식당마다, 심지어 화장실 앞에도 있었어요. 직원들은 항상 무전기를 들고 다녔어요. 뭔가를 계속 보고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매일 밤 10시쯤 누군가가 끌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4일째 되는 날 숙희 씨를 다시 만났어요. 정원에서요. 영숙 씨 어때요? 훨씬 나아요. 머리가 맑아졌어요. 좋아요.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줄게요. 우리는 정원 구석 CCTV 사각지대에 앉았어요. 영숙 씨, 여기 지하가 있어요. 지하요? 네. 입주민들한테는 비밀인 공간이에요. 그곳에서 뭔가가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1달 전 우연히 봤어요. 밤에 화장실 가다가
직원들이 환자복 입은 사람들을 지하로 데려가는 거리요. 환자복이요? 네. 흰색 환자복.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의식이 없어 보였어요. 사라진 사람들인가요? 그럴 거예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지하로 내려갈 방법이 없거든요. 직원용 엘리베이터만 지하로 가요. 계단은요? 지하로 가는 계단은 잠겨 있어요. 카드키가 필요하죠. 저는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확인해야 해요. 뭐가 있는지요. 수키 씨, 카드키를 훔칠 수 있을까요? 위험해요. 하지만 알아야 해요. 뭐가 벌어지는지요. 수키 씨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요. 금요일 밤. 그때 직원들이 가장 적어요. 시도해 볼게요. 그날 밤 재호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설 전화로요. 직원 감독하예요. 어머니, 어떠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죠. 다행이에요. 제가 이번 주는 출장 가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민수나 수정이가 갈 거예요. 아니야, 안 와도 돼. 어머니, 바쁘잖니? 괜찮아. 사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재호를 보면 화가 날 것 같았거든요. 너는 알고 있었니? 이곳이 어떤 곳인지? 전화를 끊었어요. 옆에서 감독하던 직원이 기록하고 있었어요. 뭘 기록하는 거죠? 그날 저녁 식당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이강수 할아버지였어요. 70대 중반쯤 되는 분이었죠. 할아버지, 누가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쳐다만 봤죠. 직원들이 달려왔어요. 비켜주세요. 의료진이 처리하겠습니다. 강수 할아버지를 들것에 실었어요. 그분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의료실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엘리베이터 버튼을 보니 비일이 눌렸어요. 지하예요. 의료실은 2층인데요. 숙혜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도 봤어요. 그날 밤 강수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그분 방은 비어 있었어요. 강수 씨는 어디 갔어요? 직원에게 물었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큰 병원으로 옮겼어요. 어느 병원이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분명히요. 숙혜 씨와 다시 만났어요. 더 급해졌어요. 금요일을 기다릴 수 없어요.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영숙 씨, 조급하면 실수해요. 하지만 강수 씨가, 그분이,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들키면 똑같은 일을 당해요. 숙혜 씨가 맞았어요. 참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2시쯤이었어요.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안 돼. 싫어. 나 안 가. 여자 목소리였어요. 복도에서 들렸죠. 문을 열고 나갔어요. 513호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죠. 가까이 갔어요. 안을 봤어요. 3명의 직원이 한 할머니를 붙잡고 있었어요. 주사를 놓으려고요. 안 돼. 나 정신 멀쩡해. 제발. 할머니가 저항했어요. 하지만 힘이 달렸죠. 결국 주사를 맞았어요. 할머니의 몸이 축 늘어졌어요. 512호 입주민, 왜 나와 있어요? 직원이 저를 봤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소리가 들려서요. 방으로 들어가세요. 지금 저분은 괜찮은 거예요? 의료 처치예요. 들어가세요. 위협적이었어요. 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문을 닫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복도에서 바퀴 소리가 들렸어요. 휠체어요. 513호 할머니를 데려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창문 틈으로 복도를 봤어요. 직원들이 할머니를 엘리베이터에 태웠어요. 그리고 버튼을 눌렀어요. 빌, 지하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금요일을 기다릴 수 없어요. 내일 밤 당장 지하로 가야 해요.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아침에 수키 씨에게 말했어요. 오늘 밤 가요. 미쳤어요? 준비도 안 됐는데. 강수 씨도 사라졌어요. 513호 할머니도 끌려갔어요. 더 기다리면 우리 차례예요. 수케 씨가 제 눈을 봤어요. 진지했어요. 정말 할 거예요? 네. 알았어요. 그럼 오늘 밤 2시 제 방으로 와요. 계획이 있어요. 그날은 길었어요.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았죠.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요가 서예.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지하에 뭐가 있을까요? 저녁 식사 때 이상한 걸 봤어요. 김미선 실장이 원장과 통화하고 있었어요. 복도 구석에서요. 네, 이번 주에 3명 더 확보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이송하겠습니다. 확보? 이송? 무슨 뜻이죠? 가격은? 네, 1인당 5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괜찮으시죠? 가격? 사람에게 가격을 매긴다고요? 소름이 돋았어요. 걱정 마세요. 가족들은 모를 겁니다.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했으니까요. 김 실장이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죠. 저는 재빨리 자리를 피했어요. 들킨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이송, 가격, 가족들은 모른다. 뭔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입주민들을 상대로요. 하지만 어디로 이송하는 거죠? 왜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밤 9시 소등 방송이 나왔어요. 편안한 밤 되세요. 거짓말이에요. 여기엔 편안한 밤이 없어요. 시계를 봤어요. 2시까지 5시간이에요. 잠들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해요. 수정이가 준 휴대폰을 봤어요.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조금만 기다려, 수정아. 진실을 알아내면 연락할게.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11시, 12시, 1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순찰조예요. 발소리가 지나갔어요. 1시 30분. 준비했어요. 검은 옷을 입고 신발끈을 단단히 묶었어요. 1시 50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1시 58분.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어두웠어요. 2시. 수케 씨 방으로 갔어요. 문이 열려 있었어요. 들어갔어요. 수케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도 검은 옷을 입고 있었죠. 준비됐어요? 네. 그럼 가요. 지하로요. 우리의 위험한 탐험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몰랐죠. 곧 알게 될 진실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다는 것을요. 4. 지하의 비밀.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CCTV 사각지대를 따라서요. 수키 씨가 8개월 동안 연구한 경로였죠. 여기요. 비상계단 입구였어요. 문에는 카드 리더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열어요? 수케 씨가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어요. 어제 훔쳤어요. 청소 직원 거요. 들키지 않았어요? 청소 직원은 파트타임이에요. 내일 아침 출근할 때까지는 모를 거예요. 카드를 찍었어요. B-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어요. 계단이 나타났어요. 아래로 내려가는 어두운 계단이었죠. 정말 내려갈 거예요? 수케 씨가 물었어요. 지금 돌아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저도요. 우리는 계단을 내려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요. 비일층 문이 나왔어요. 문틈으로 빛이 새어 나왔어요. 숙혜 씨가 문을 살짝 열었어요. 복도가 보였어요. 병원 복도 같았어요. 하얀 타일, 형광등, 소독약 냄새. 복도는 비어 있었어요. 가요. 우리는 복도로 들어갔어요. 양쪽에 방들이 있었어요. 문에는 번호가 적혀 있었죠. 비백일, 비백이, 비백삼. 첫 번째 방 창문으로 봤어요. 침대가 6개 있었어요. 사람들이 누워 있었죠.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 입주민들이에요. 숙혜 씨가 속삭였어요. 다음 방도 똑같았어요. 침대, 사람들, 움직임 없음. 왜 여기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사람들, 살아있긴 한 걸까요? 섬뜩했어요. 복도 끝에 큰 방이 있었어요. 유리문이었죠. 안이 보였어요. 사무실 같았어요. 컴퓨터, 서류, 그리고 저게 뭐예요? 벽에 큰 화이트보드가 있었어요. 거기에 뭔가가 적혀 있었죠. 가까이 갔어요. 유리문을 통해 읽을 수 있었어요. 이송 스케줄. 11월 20일 대상 3명 바고, 김호호, 255 목적지 보바스 재활병원. 예상 수익 1,500만 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송, 수익. 숙혜 씨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찍었죠. 증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더 아래를 봤어요. 12월 스케줄 대상 10명 선별 중. 기준 가족 연락 빈도, 낮음, 건강 상태, 양호 장기 요양 등급 보유. 영숙 씨, 숙혜 씨가 제 팔을 잡았어요. 떨고 있었어요. 우리도 명단에 있을까요?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봐야 했어요. 서류함이 있었어요. 열려 있었죠. 안을 봤어요. 파일들이 가득했어요. 입주민 선별 기준이라는 파일을 꺼냈어요. 펼쳤어요. 명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박영숙 512호 -12월 이송 대상 1순위. EU 가족 접촉 빈도, 낮음, 협력적 성향 요양 등급 1급, 예상 수익 700만 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숙혜 씨 이름도 있었어요. 황숙희 515호 -주의 대상. EU 의심 성향 높음 약물 복용 불규칙 감시 강화 필요. 이건 말이 안 나왔어요.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 누군가 와요. 우리는 재빨리 숨었어요. 사무실 옆 청소용품 보관실로요. 문틈으로 봤어요. 2사람이 왔어요. 김미선 실장과 모르는 남자였어요. 40대 후반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죠. 이번 달 할당량 채웠어요? 남자가 물었어요. 네, 박 원장님. 3명 더 확보했습니다. 좋아요. 보바스 측에서 만족해 하더군요. 품질이 좋다고요. 품질. 사람을 상품 취급하고 있어요. 다음 달은 더 늘려야 해요. 수요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문제 없습니다. 신입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가족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하면 그냥 믿어요. 확인하려고도 안 해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한 명이라도 새나가면 우리 다 끝이에요.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2사람이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숨도 못 쉬고 있었어요. 영숙 씨, 나가야 해요. 어떻게요? 저 사람들이 사무실에 있는데요. 계단으로 가요. 조용히요. 우리는 천천히 움직였어요. 청소용품실에서 나와서 복도를 따라 계단으로요. 거의 다 왔어요. 그때였어요. 거기 누구야?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봤어요. 경비원이었어요.
뛰어요. 수케 씨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계단으로 뛰었어요. 경비원이 따라왔어요. 거기서 계단을 올라갔어요. 숨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비상벨이 울릴 거예요. 빨리 방으로. 복도를 뛰었어요. CCTV 같은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512호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수케 씨도 자기 방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비상벨이 울렸어요. 입주민 여러분, 비상 상황입니다. 모두 방 안에 계세요. 방송이 나왔어요. 복도에서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직원들이에요. CCTV 확인했어? 계단에 찍혔어요. 2명이에요. 누군지 확인해. 침대에 들어갔어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영숙 씨 계세요? 문이 열렸어요. 불을 켰어요. 박영숙 씨 일어나세요. 김미선 실장이었어요. 네. 무슨 일이에요? 눈을 비비며 일어나는 척했어요. 오늘 밤 방 나가셨어요? 아니요. 계속 자고 있었는데요. 김 실장이 제 방을 둘러봤어요. 옷, 신발 모든 걸 확인했어요. 제 신발이 젖어 있었어요. 지하가 축축했거든요. 김 실장이 신발을 봤어요. 끝났어요. 들킨 거예요. 저 밤에 화장실 갔다 와서 물을 쏟았어요. 급하게 둘러댔어요. 김 실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래요?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후마이너스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수케 씨는요? 30분 후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수정이가 준 휴대폰이요. 문자를 보냈어요. 수케 씨 번호를 알아냈거든요. 괜찮으세요? 답장이 왔어요. 네. 하지만 의심받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우리 어떡해요? 증거는 있어요. 사진 찍었으니까요. 이제 밖으로 나가야 해요. 어떡해요? 생각이 있어요. 내일 이야기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이송, 보바스 재활병원, 수익. 그들은 입주민들을 팔고 있었어요. 어디론가요? 재활병원이라고 했지만 정말 재활병원일까요? 아니면 더 끔찍한 곳일까요? 그리고 가족들은요?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걸까요? 재호는요? 민수는요? 안 돼. 우리 애들은 아니야.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새벽이 밝아왔어요. 창밖에 한강을 봤어요. 나가야 해. 반드시요. 하지만 어떻게요? 6개월간 계약 해지가 불가능해요. 외출도 제한되어 있고요. 탈출? 경비가 삼엄한데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때 문자가 왔어요. 수케 씨에게서요. 아침 식사 때 봐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희망일까요? 아니면 더 나쁜 소식일까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거요. 나가야 해요. 살아서요. 배신과 탈출. 아침 식사 때 수키 씨를 찾았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수키 씨 못 봤어요? 옆 사람에게 물었어요. 아침에 의료실로 갔대요. 몸이 안 좋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의료실. 지하의 그 방들이 생각났어요. 식사를 대충 마치고 의료실로 갔어요. 2층이었죠. 문을 열었어요. 수케 씨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링거를 맡고 있었죠. 수케 씨, 달려갔어요. 수케 씨가 눈을 떴어요. 흐릿한 눈빛이었어요. 영숙 씨, 왜 이래요? 무슨 일이에요? 주사 맞았어요. 강제로. 뭐라고요?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어르신, 환자 쉬어야 해요. 나가주세요. 수케 씨가 왜 이래요? 밤에 건강 상태가 나빠져서 응급 조치했어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수케 씨는 건강했어요. 저는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경비 부를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복도에서 김미선 실장을 만났어요. 영숙 씨, 걱정 많으시죠? 수케 씨가 왜 저래요? 건강검진 중에 이상 소견이 발견됐어요.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요. 무슨 이상이요? 의료정보라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 김 실장의 미소가 차가웠어요. 수케 씨는 괜찮겠죠? 물론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돌보고 있으니까요. 그 말이 오히려 불안했어요. 방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수정이에게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망설여졌어요. 전화하면 추적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에서요. 영숙 씨, 저예요. 수키,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제 딸 폰이에요. 희망이 보였어요.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영숙 씨, 수키 씨의 목소리가 약했어요. 수키 씨, 괜찮아요? 들어요. 시간이 없어요. 뭐가요? 오늘 밤, 저를 이송한대요. 지하로. 안 돼. 영숙 씨, 혼자서라도 나가요. 안 돼요. 같이 나가야죠. 불가능해요. 저는 이미 수케 씨 전화가 끊겼어요. 다시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패닉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때 방문이 열렸어요. 막내딸 수정이었어요. 엄마, 수정아. 달려가 안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엄마, 왜 울어요? 무슨 일 있어요? 수정아, 엄마가 모든 걸 말했어요. 지하의 방들, 이송 계획, 수키 씨, 모든 것을요. 수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진짜예요? 그래. 엄마가 거짓말하니? 그럼 오빠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재호가 너무 급하게 날 여기 보냈잖니. 수정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확인해 볼게요. 재호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나 수정이야. 왜? 오빠, 솔직히 말해. 실버빌리지에 대해 알고 있었어? 무슨 소리야? 이송 계획, 지하시설, 알고 있었어? 침묵이 흘렀어요. 수정아, 대답해. 나도 몰랐어. 처음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그럼 나중에 알았다는 거야? 한 달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 하지만 뭐? 이미 계약했고 비용도 많이 들었고 그냥 어머니가 모르시면 괜찮을 거라고. 수정이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오빠가 알고 있었어요. 수정이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배신감이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배신한 거예요. 엄마, 나가요. 지금 당장. 하지만 계약은 무효예요. 이건 사기예요. 범죄라고요. 수케 씨도 구해야죠. 같이요. 수정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반드시 나가요. 그날 밤 계획을 세웠어요. 수정이가 차를 가져올 거예요. 정문에서 30분 대기하고요.
저는 숙혜 씨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의료실에 들어가요? 직원인 척 해야죠. 수정이가 가방을 열었어요. 간호사복이 있었어요. 어디서 났어? 친구가 간호사예요. 빌려왔어요. 위험해. 들키면. 엄마, 전 괜찮아요. 엄마 구하는 게 더 중요해요. 밤 9시 준비를 시작했어요. 수정이가 간호사복을 입었어요. 머리를 묶고 마스크를 썼어요. 어때요? 완벽해. 그럼 가요. 복도로 나갔어요. 수정이가 앞장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2층을 눌렀어요. 엄마, 긴장하지 마세요. 응.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2층에 도착했어요. 의료실로 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야간 근무 간호사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구세요? 지은 씨 교대하러 왔어요. 네. 전 못 들었는데요. 갑자기 연락 왔어요. 확인해 보세요. 간호사가 전화를 들었어요. 그 사이에 수정이가 제게 눈짓했어요. 숙혜 씨가 누워있는 침대로 갔어요. 숙혜 씨, 조용히 불렀어요. 숙혜 씨가 눈을 떴어요. 링거를 맡고 있었어요. 영숙 씨, 나가요. 지금 못 가요. 몸이 갈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링거를 뺐어요. 숙혜 씨를 일으켰어요. 거기 뭐 하는 거예요? 간호사가 소리쳤어요. 지금 수정이가 제게 소리쳤어요. 숙혜 씨를 부축하고 뛰었어요. 비상벨, 비상벨 누르세요. 간호사가 외쳤어요. 비상벨이 울렸어요. 복도를 뛰었어요. 엘리베이터는 너무 느려요. 계단으로요. 어디 가는 거야? 뒤에서 경비원이 쫓아왔어요. 계단을 내려갔어요. 숙혜 씨가 힘들어했어요. 조금만. 힘내요. 1층에 도착했어요. 로비가 보였어요. 하지만 정문이 닫혀 있었어요. 열어야 해요. 수정이가 직원 카드로 문을 찍었어요. 안 열렸어요. 왜 안 열려? 비상 상황에는 자동으로 잠겨요. 뒤에서 직원들이 쫓아왔어요. 거기서 어떡하죠?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수정이 차였어요. 유리문을 깨야 해요. 뭐로요? 주변을 봤어요. 소화기가 있었어요. 들고 유리문을 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금이 갔어요. 영숙 씨, 힘. 숙혜 씨가 옆에서 같이 쳤어요. 유리가 깨졌어요. 가요. 깨진 유리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어요. 차가 앞에 섰어요. 수정이가 운전석에 있었어요. 타요. 뒷좌석에 숙혜 씨를 태웠어요. 저도 탔어요. 출발. 차가 달렸어요. 뒤에서 경비원들이 쫓아왔지만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실버빌리지가 점점 멀어졌어요. 해냈어요. 해냈어. 눈물이 쏟아졌어요. 숙혜 씨도 울고 있었어요. 수정이도 울면서 운전했어요. 우리는 해냈어요. 탈출했어요. 그 지옥에서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싸워야 해요. 그들을 멈춰야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요. 차는 밤길을 달렸어요. 자유를 향해서요. 6. 진실의 대가. 경찰서로 직행했어요. 제발 들어주세요. 실버빌리지에서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모든 걸 설명했어요. 지하시설, 이송계획, 숙희 씨가 찍은 사진까지 보여줬어요. 경찰이 사진을 봤어요. 이건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빨리 조사해 주세요. 지금도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조사팀을 보내겠습니다. 내일? 안 돼요.
지금 가야 해요. 어르신, 지금은 밤이고 영장도 필요해요. 내일 아침이면, 내일 아침이면 증거를 다 없앨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고집했어요. 절차가 필요하다고요. 결국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수정이네 집으로 갔어요. 수케 씨는 약 기운이 아직 남아서 소파에 누웠어요.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응, 고마워, 수정아. 엄마가 무슨 말씀을요? 당연한 거예요. 그날 밤 재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왜? 실버빌리지에서 연락 왔어요. 어머니가 무단으로 이탈했다고요. 무단 이탈이 아니야. 탈출이지. 어머니, 제발 돌아가세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재호야, 너 알고 있었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침묵이 흘렀어요. 대답해.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내 엄마를 그런 곳에 보내놓고 사업 자금이 급했어요. 그곳 비용이 싸서 그리고 어차피 어머니는 모르실 줄 알았어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 내가 키운 아들이 날 돈 때문에 팔았어요. 수정이가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수정아, 엄마가 뭘 잘못한 걸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오빠가 잘못한 거예요. 그날 밤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어요. 강남 소재 고급 실버타운에서 불법 입주민 이송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화면에 실버빌리지가 나왔어요. 하지만 시설 측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정상적인 의료 이송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실장이 나왔어요. 저희는 입주민분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뻔뻔한 거짓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연락했어요. 어르신 현장에 가봤는데요. 그래서요? 증거 찾았어요? 지하시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침대, 서류, 화이트보드, 모든 게 사라졌어요. 그냥 빈 창고였어요. 안 돼. 그럴 리가. 그리고 입주민들께 물어봤는데 모두 만족하고 계신데요. 그게 말이 돼요? 약을 먹여서 그런 거예요. 어르신, 증거가 없어요. 사진만으로는. CCTV는요? CCTV도 확인했는데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장면은 없었어요. 지웠겠죠? 당연히. 어르신, 혹시 실수하신 건 아닐까요? 믿을 수 없었어요. 실수? 제가 실수를 했다고요? 나이 드시면 가끔 착각을 하시기도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안 돼. 안 돼. 수케 씨도 절망하고 있었어요. 영숙 씨, 우리가 진 건가요?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사진이 있어요. 수케 씨가 찍은 사진.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수정이가 나섰어요. 충분하게 만들어야죠. 언론에 제보할 거예요. 언론? 네. 방송국 기자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연락해 볼게요. 이틀 후 기자를 만났어요. 30대 여자 기자였어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화이트보드, 서류, 명단. 기자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엄청난 특종인데요. 방송해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혹시 증언해 줄 사람이 더 있나요? 있어요. 실버빌리지 입주민들이요. 하지만 그분들이 증언을 해 주실까요? 약을 먹고 계신다면. 가족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설득해야 해요.
그날부터 입주민 가족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여보세요. 저는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실버빌리지 전 입주민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은 믿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어머니는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하던데요. 속고 계신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어르신, 노망 나신 거 아니에요? 전화를 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좌절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한 가족이 연락을 해왔어요. 혹시 박영숙 씨세요? 네, 맞아요. 저는 이강수 씨 아들입니다. 강수 씨, 제일 먼저 사라진 그분이요. 강수 씨가 어떻게 됐어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실버빌리지에서는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했는데 어느 병원인지 알려주지 않아요. 제가 아는 게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다음 날 강수 씨 아들을 만났어요. 모든 걸 설명했어요. 증거도 보여줬어요. 이럴 수가. 아버지가. 경찰이 안 움직여요. 증거가 부족하대요. 더 많은 가족들이 함께 나서야 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연락해 볼게요. 희망이 보였어요. 일주일 후 10개 가족이 모였어요. 모두 가족이 실버빌리지에서 사라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엄마도 6개월 전에 병원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근데 연락이 안 돼요. 우리 아버지도요. 실버빌리지에서는 개인정보라며 병원 이름도 안 알려줬어요. 모두의 이야기가 비슷했어요. 함께 싸워요. 우리 가족들을 찾을 때까지. 다시 경찰에 갔어요. 이번엔 10개 가족과 함께요. 이렇게 많은 실종 신고가 있는데도 조사 안 하실 건가요? 경찰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찰이 움직였어요. 압수수색이 시작됐어요. 방송에서 속보가 나왔어요. 실버빌리지 압수수색. 불법 이송 의혹 수사. TV 화면에 경찰과 검찰이 실버빌리지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해냈어요. 해냈어. 수케 씨와 껴안고 울었어요. 며칠 후 뉴스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됐어요. 실버빌리지 입주민 30명 불법 이송 정황 포착. 보바스 재활병원과 결탁 1인당 500-700만 원의 거래. 입주민들 장기요양급여 부정 수급 목적. 김미선 실장과 박 원장이 구속됐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보바스 재활병원은 실체가 없는 유령 병원이었어요. 이송된 입주민들은 지방의 낙후된 요양시설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최소한의 관리만 받으며 방치됐어요. 가족들에게는 건강이 좋아져서 퇴원했다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는 거짓말을 했고요. 그러는 사이 실버빌리지와 유령병원은 입주민들의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받아 챙겼어요. 30명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버려졌어요. 그분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강수 씨도 찾았어요. 경기도의 한 낙후된 요양원에 있었어요. 강수 씨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하지만 살아계셨어요. 영숙 씨, 정말 영숙 씨예요? 네, 저예요. 이제 괜찮아요.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강수 씨가 울었어요. 아들이 달려와 아버지를 껴안았어요. 30명 중 28명을 찾았어요. 2명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식에 갔어요. 가족들이 울고 있었어요. 제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제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와 수키 씨는 증인으로 나갔어요. 피해자 박영숙 씨, 진술해 주세요. 모든 걸 말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김미선 실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똑바로 봤어요. 당신은 졌어요. 판결이 나왔어요. 김미선 실장 징역 7년, 박 원장 징역 10년, 공범들 징역 3-5년. 가족들이 환호했어요. 하지만 저는 복잡했어요. 형량이 너무 적은 것 같았거든요. 30명의 인생을 망친 대가치고는요. 법정을 나오는데 재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왜 왔어? 죄송합니다. 재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돈 때문에. 제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어. 재호가 일어났어요. 눈물 범벅이었어요. 재호야. 네, 어머니. 너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머니, 시간이 필요해. 많은 시간이. 기다리겠습니다. 평생이라도요. 재호가 돌아섰어요. 민수도 와 있었어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아직은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수정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죠. 하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언젠가는요. 7. 새로운 시작. 재판이 끝난 후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실버빌리지 사건, 고령 사회의 어두운 단면 드러내. 박영숙 마이너스 황숙희 씨 용기 있는 고발로 30명 구해.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숙희 씨가 설득했어요. 영숙 씨, 우리 이야기를 해야 해요.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요. 그래서 방송에 나갔어요. 두 분께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목숨이라기보다는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실버타운을 선택하실 때 가족들과 상의하셨나요? 가족들이 권유했어요. 특히 큰아들이요. 지금은 어떤 관계신가요? 아직은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우리 어머니도 실버타운 가시려고 하는데 덕분에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존경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비난도 있었어요. 자식들 욕되게 하는 게 효도냐? 노인네가 너무 오버한다. 그런 댓글들을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숙혜 씨가 말했어요. 영숙 씨, 신경 쓰지 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가끔은 내가 너무 나간 건가 싶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2달이 지났어요. 저와 숙희 씨는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영숙 씨, 우리 이제 진짜 자유네요. 그러게요. 누가 간섭하지도 않고. 뭐 하고 싶어요? 글쎄요. 여행?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제주도는 어때요? 완벽해요. 우리는 처음으로 둘이서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는 아름다웠어요. 바다, 하늘, 모든 게 자유로웠죠. 영숙 씨, 사진 찍어요.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우리 정말 살아있네요. 그러게요. 진짜로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노인인권센터에서였어요. 박영숙 씨, 황숙희 씨, 저희와 함께 일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무슨 일이요? 어르신들의 인권 상담이요. 두 분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와 숙희 씨는 서로를 봤어요. 해볼까요?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노인인권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주 3회 상담실에 앉아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버타운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요양원에서 밥을 제대로 안 줘요. 자식들이 재산을 빼앗으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찾아왔어요. 저희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도 겪었거든요. 한 분 한 분과 상담하며 해결책을 찾아갔어요. 때로는 법률 지원을, 때로는 쉼터를, 때로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재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응, 어머니, 제가 상담 치료를 받고 있어요. 상담? 네. 제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그래. 언젠가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르겠다.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용서할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어쩌면 1년이 지났어요. 노인인권센터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올해의 인권지킴이상을 박영숙 씨와 황숙희 씨에게 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무대에 올랐어요. 상패를 받았어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그냥 살고 싶었어요. 존엄하게요. 목이 메었어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객석에 수정이가 있었어요. 웃으며 박수치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재호와 민수도 있었어요. 재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조금만요. 아직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작이에요. 행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다가왔어요. 엄마, 축하해요. 수정이가 꽃다발을 줬어요. 어머니, 재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짧은 대답이었지만 재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어머니, 언젠가 함께 식사라도 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 모두요.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볼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밤 숙희 씨와 집에 돌아왔어요. 영숙 씨, 오늘 좋았어요. 저도요. 재호 씨와 이야기하는 거 봤어요. 좋은 신호네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금씩이요. 그걸로 충분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숙희 씨, 우리 정말 멀리 왔네요. 그러게요. 1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행복해요? 엄청요. 영숙 씨는요? 저도요. 우리는 미소 지었어요. 그때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에서요. 박영숙 씨, 도와주세요. 저는 성경 실버타운에 있는데요. 읽고 숙희 씨에게 보여줬어요. 또 시작이네요. 그러게요. 도와줄 거예요? 당연하죠. 휴대폰을 들었어요. 답장을 보냈어요. 내일 만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에겐 경험이 있고 용기가 있고 무엇보다 서로가 있으니까요. 8. 진짜 가족. 3개월 후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죠. 수정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이번 추석에 우리 집에서 보내요. 우리 가족끼리만요. 재호랑 민수는? 걔들은 각자 집에서요. 엄마가 편하게요. 알았어. 하지만 추석 당일 수정이네 집 앞에서 재호와 민수를 만났어요. 어머니, 너희들 왜 여기 있어? 수정이가 불렀어요. 문이 열렸어요.
수정이가 나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오빠들도 불렀어요. 수정아,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요. 1년이나 지났어요. 이제 좀 한숨을 쉬었어요. 들어가자.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수 아내와 아이들, 재호 아내와 아이들도 있었어요.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을 안았어요. 아이들은 죄가 없죠. 식탁에 앉았어요. 음식이 가득했어요. 수정이가 다 준비했어요. 고생했구나. 식사가 시작됐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어요. 재호야. 아니요, 들어주세요. 제가 1년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요. 재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어머니를 그런 곳에 보냈어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저도요, 어머니. 민수도 말했어요. 저는 형을 말리지 못했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제 잘못이에요. 테이블에 침묵이 흘렀어요. 너희들. 제가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죄송합니다. 지하실에 갇힌 사람들 봤어. 의식도 없이 누워있는 사람들. 나도 그렇게 될 뻔했어. 어머니, 너희가 나를 돈으로 판 거야. 내 자식들이. 재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민수도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제발. 한참을 보다가 말했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요. 너희를 완전히 포기할 순 없어. 너희도 내 자식이니까. 어머니. 재호가 일어나 제게 절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평생 보답하겠습니다. 일어나. 애들 보고 있잖아. 손주들이 신기한 표정으로 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왜 울어요? 기쁜 눈물이야. 수정이가 아이에게 말했어요. 그날의 식사는 따뜻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요. 상처는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아물고 있었어요. 며칠 후 수키 씨에게도 변화가 있었어요. 영숙 씨, 제 딸이 다시 연락했어요. 정말요? 네. 자기도 미안했대요. 엄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요. 다행이네요. 같이 살자고 하던데. 어떡하죠? 가야죠, 당연히. 하지만 영숙 씨랑 헤어지는 게 수키 씨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최우선이에요. 영숙 씨, 저는 괜찮아요. 언제든 놀러 올 수 있고요. 수키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숙 씨, 제 인생을 구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수키 씨가 없었으면 못 나왔을 거예요. 우리는 껴안고 울었어요. 일주일 후 수키 씨가 이사를 갔어요. 혼자 남았어요. 아파트가 텅 비어 보였어요. 외로웠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는 혼자 있는 게 무섭지 않았거든요. 저녁에 수정이가 왔어요. 엄마, 외롭지 않아요? 괜찮아. 엄마, 우리 집에서 살까요? 아니야. 엄마는 여기가 좋아. 하지만, 수정아,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걱정 마. 알겠어요. 하지만 자주 올게요. 그래, 자주 와. 수정이가 간 후 TV를 켰어요. 뉴스에서 또 다른 실버타운 사건이 나오고 있었어요. 오 실버타운, 입주민 학대 의혹. 여전히 계속되고 있구나. 휴대폰을 들었어요. 노인인권센터에 연락했어요. 여보세요, 저 박영숙인데요. 오 실버타운 사건 봤어요.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영숙 씨. 마침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어요. 내일 바로 가겠습니다. 다음 날 센터로 갔어요.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숙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요. 저도 그곳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며칠 후 그 실버타운도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또 한 번의 승리였어요. 6개월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호였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 불편하시죠?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제가 집을 알아봤어요. 어머니 명의로요. 뭐? 지난번 일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어머니가 편하게 사실 수 있는 곳이요. 재호야, 그럴 필요 없어. 어머니, 제발 받아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재호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그래, 한번 보자. 다음 날 재호가 보여준 집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1층이었고 작은 마당도 있었어요. 마당에 텃밭도 가꿀 수 있어요. 좋네. 그럼 여기로 오시겠어요? 생각해 볼게. 일주일 후 그 집으로 이사했어요. 짐을 풀며 생각했어요. 정말 멀리 왔구나. 2년 전 실버빌리지에 처음 갔을 때가 기억났어요. 그때는 모든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알거든요.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요. 마당에 나가서 흙을 만졌어요. 여기에 뭘 심을까? 토마토? 상추? 고추? 모두 다 심어야겠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왔어요. 집들이었어요. 엄마, 축하해요. 어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할머니 집 예뻐요.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어요. 이제야 진짜 제 집이 생긴 것 같았어요. 실버빌리지도 아니고 자식들 집도 아니고 진짜 제 집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박영숙, 당신 정말 멋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72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탈출하고 싸우고 승리했어요. 그리고 다시 가족을 만났어요.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상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인생이에요. 완벽할 순 없어요. 하지만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대됐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박영숙이에요. 72이에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 이야기는요. 에필로그 -3년 후. 박영숙 씨, 준비되셨어요? PD가 물었어요. 네. 오늘은 다큐멘터리 촬영 날이었어요. 실버빌리지 사건 3년 그 후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어요.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3년이 지났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많은 게 변했어요. 실버타운에 대한 감독이 강화됐고 어르신 인권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어요.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제 삶을 되찾았어요. 웃었어요. 지금은 뭘 하고 계세요? 노인인권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텃밭도 가꾸고 손주들도 자주 봐요. 바빠요. 가족들과는요? 좋아졌어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조금씩요. 후회는 없으세요? 그때 탈출하지 않았다면 더 편했을 수도 있잖아요. 잠시 생각했어요. 편한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존엄이 더 중요하죠. 촬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당의 텃밭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 있었어요. 따서 바구니에 담았어요. 할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녀 예린이었어요. 예린아, 왔니? 네. 할머니, 이번에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요. 그래. 무슨 발표?
할머니 이야기요. 선생님이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대요. 그래, 우리 예린이도 대단한데. 예린이와 함께 토마토를 따며 생각했어요. 제 이야기가 예린이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게요. 그게 가장 보람찼어요.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숙혜 씨에게서요. 영숙 씨,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딸이 밥 사준대요. 좋아요. 보고 싶었어요. 숙혜 씨는 딸과 잘 지내고 있었어요.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죠. 밤이 됐어요. 마당에 나가서 별을 봤어요. 3년 전 실버빌리지 창문에서 봤던 그 별들이에요. 그때는 너무 멀어 보였는데 지금은 가까워 보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영숙 씨세요? 저는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 또 다른 누군가였어요. 또 다른 실버타운에서요. 또 다른 지옥에서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싸움은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준비됐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알거든요. 나이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포기가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는 걸요. 저는 박영숙이에요. 75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요. 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제 시작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끝. 우리는 나이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약했지만 함께였기에 강했습니다. 우리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여전히 당신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제 이야기가 모든 실버타운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입주민을 진심으로 돌보는 훌륭한 시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를 즐기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저의 경험은 실버타운이 나쁘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선택의 자유와 존엄의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은 분도 계시고,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편한 분도 계시고, 시설에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것이 필요한 분도 계십니다. 그 어떤 선택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본인의 진정한 선택이어야 하고 어디에 있든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약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목소리가 묵살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 아니다 싶으면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